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자, 뜨거운 여름, 즐거운 여름, 전국에 계신 우리 아기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엄마들 안녕히 계셨습니까?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근두근 팀이 여름 특집을 준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안전하신지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해양경찰교육원의 응급구조학과 박희숙 교수, 그리고 해양구조학과의 김진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어떤 역할을 또 일조하시는 교육원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래의 바다 지킴이인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채용이 된 그런 신임 경찰관들을 해양경찰관으로서 육성하는 자리인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해양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그만큼 다른 또 가보다 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힘들죠? 보통 사고는 평온한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희가 출동 나가는 대부분의 환경이 악천후, 황천, 태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체력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겨내야만 이제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에 엄마들에 대한 유형유아들에 대한 안전사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많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힐링 겸 여가를 즐기기 겸 이렇게 여행 가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나 저희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넘어오는 이송 시간이나 이런 거리가 길기 때문에 또 자동차처럼 빨리 갔다가 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내려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일례가 이분은 여행 오신 분은 아니었지만 도서 주민이었는데요. 막달이 다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정일보다 먼저 이제 진통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경비함정으로 이송했는데 이송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함정에서 이제 분반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7, 8개월 되시는 산모분들께서는 이제 휴가를 가시기 전에 먼저 적절한 거리에 병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휴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8주 이전까지는 아직 아이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모분들은 일단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로 가는 그 정맥 순환들이 다시 회귀되지 못하고 밑에 저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바깥 활동을 하시게 되면 많이 걷게 되고 다리도 붓고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하지 정맥류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방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 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서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또 치료가 안 되니까요. 예방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
호라면 마무리는 다리 쪽은 좀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고 또는 평상시에 손으로 다리에 많이 잘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는 폼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마사지 효과와 더불어서 심신 안정의 효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장을 이제 젊은 이제 산모분들은 이제 좀 스키니진 같이 이렇게 늘씬하게 입고 싶으실 텐데요. 안 그래도 하지 정맥 순환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맥 순환을 막는 딱 보는 옷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편안한 복장을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역류와 사고에 관해서는 우리 김준호 교수님께서 네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사고 하면은 여름철 하면은 익수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수심 및 유속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오고 허리까지 오던 수심이 한 발자국 걸어가는 순간 키보다 넘어가는 수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주의해서 물놀이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바다는 계곡 내수면과 다르게 민물, 썰물 하루에 2번씩 네네.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는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물놀이 또는 해루질을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놀이 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기도 가지 않습니까? 네, 애기가 또 있는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보면 이제 안전하라고 보면 수요 안전 장구가 있는데 과연 저게 안전한지 오히려 저 제품은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 저가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사고, 그 안전 장구가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나 그런 특성을 잘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요. 아기들은 구명조끼를 입혀놔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쏙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리끈을 착용을 하셔야지 되고 그 구명조끼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꼭 확인해서 아이들의 커감에 따라서 적절한 구명조끼를 구매해서 사용하시고 또 아이들이 물에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놀 때 쏙 빠질까봐 다리 보행기 튜브라고 네네, 하죠. 맞아요. 보행기 튜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보행기 튜브가 오히려 보호자 관찰 아래 사용하면 안전하지만 보호자가 보지 않고 알아서 놀다가 아이가 뒤집혔을 경우에는 오히려 뒤집힌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의 관찰 아래 그 보행기 튜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 네. 그 응급법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끝까지 봐주시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아기들이 물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여기 위급하면 짧은 시간 안에도 위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면 아기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진짜 성인이 놓치고 가는 게 무엇이냐면요. 넘어졌을 때 나의 이 기도, 이 입과 숨을 쉬는 이 부위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크거든요. 넘어졌을 때 순간 팔 대고 들어서 숨을 쉴 수 있는 높이면 그게 안전한 물 높이입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손을 짚어도 이 기도 숨 쉬는 부위가 물 밖에 나올 수 없는 부위라면 이거는 위험한 물 높이인 겁니다. 그래서 꼭 보호자 관찰 아래 물놀이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속에서 놀다 보면 물 먹고 기도 폐쇄되는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일 텐데요. 숨을 못 쉬어서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 뇌와 심장에도 산소가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흔하게 10회 소생술을 배우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가지 못하는 시간 몇 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죠? 5분? 네. 4분만 지나도 뇌는 산소를 못 받기 4분만 지나도 벌써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좋고 최장 10분이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최대한 구해서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 방법일 겁니다. 만삭인 임산부가 보통 이제 만삭일 때 이제 바로 누우면 호흡곤란이 많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저 옆에서 보호자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만삭 산모는 그 태아의 하중을 본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눕게 되면 우리가 등 경척추가 약간 이렇게 S자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반듯하게 누울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구부러진 굴곡을 아이의 무게가 누르기 때문에 그 척추나 경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때부터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옆으로 잘 때도 보통 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임신 호르몬이 위장 괄약변을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신진대사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산모들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산 그 분출을, 위산 역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왼쪽으로 누워주시는 게 좋지만 뭐 푹 잘 수만 있다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네. 그럼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괜찮겠지? 뭔가 좀 이렇게 숨쉬기 힘들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혼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뭐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기도가 이렇게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저 혼절하는 순간까지 그 시간이 뭐 다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면 사람이 기도가 폐쇄된다는, 호흡을 정지된다는 거는 일단 의식이 있다 없다 너무 달라질 텐데요. 네네.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누워서 잘 때 호흡이 멈췄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흡을 막고 있는 것은 없죠. 자고 있는 사람이 호흡을 다 편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근육이 다 축축 처집니다. 혹시 술 취한 사람을 업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예, 엄청 무거워지죠. 2배 무겁습니다. 네, 못 근육이 없습니다. 다 처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혀도 근육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식도와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축 처지면서 다 누르게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시면 지금 이 누워있는 상태에 의식 없는 환자예요. 이 카메라에 보시면 지금 여기 하얗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다 혀입니다. 네. 넓게 완전 꽉 막아져 있죠. 지금 저쪽 뒤에 기도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두부 호흡을 하악 거상이라고 많이 심폐소생술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 여전히 혀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껴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기도 보이시나요? 네네네. 저 동그란 구멍이 기도고요. 바로 아래쪽에 넓게 퍼져 있는 게 식도 입구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유지할 때는 확실하게 두부호흡 하악거상을 해주어야 의식이 없을 때 산소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지금처럼 확실히 목을 완전히 젖혀있면 네, 맞아요. 이게 숨을 쉬기가 되게 편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가족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응급상이 됐을 때 이걸 왜 배우고 있어? 빨리 신고하고 병원을 가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에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데 출동을 먼저 나가서 지연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구급차가 오기 전에 그 단 몇 분 사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유지를 해주고 공기가 들어가게만이라도 해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더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소도 안 들어가고 호흡이 멎은 상태로 아무 조치도 안 한다면 나중에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딜레이 된 시간만큼 환자는 더 예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임산부나 또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에 대한 저혈압, 고혈압에 대한 얘기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이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대처법이 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중독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원래 고혈압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위험군 산모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방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임신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흔하게들 일어납니다. 왜냐면 보통 임신하기 전보다 후가 그 혈액량이 30%에서 50%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혈액량 증가된 것만큼 앉아있다가 밑으로 저류된 혈액량이 바로 일어났을 때 자기 머리까지 회귀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뇌에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현기증이 오거나 실신하게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잠깐 쉬면 다시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실신하다가 쓰러질 경우가 이제 사고가 유발이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쓰러졌을 때 이제 머리 손상일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는 대부분이 뇌진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한 두통이나 부딪힌 데가 좀 아파라고 정도만 이렇게 느끼실 텐데
심각하게 통제가 안 되는 두통, 그러니까 찢어질 듯한 두통이나 또는 후벼 파는 듯한 두통이나 또는 그 두통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좀 심하게 부딪히셔서 뇌출혈이나 또는 뇌 두개골에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모두 다 갖고 계시죠? 네네. 바로 이 동공이 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 동공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휴대폰을 잠깐. 네, 제 거 드릴까요? 네. 그 불 켜드리면 될까요? 네. 손전등 기능 키셔서 네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다면 아니면 앉아있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면 눈을 이렇게 띄워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빛을 쪼여주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불빛을 받아들이는 양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검은 눈동자가 수축하게 되는데요. 손상받은 뇌 쪽에 있는 동공은 이 수축 반응이 이렇게 느리거나 또는 아예 산대되어 있게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뇌 손상을 보여주는 동공의 반응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이송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장 정상적인 게 이제 동공에 대한 반응이 빨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죠. 딱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수축은 네, 손상받은 쪽에 뇌 쪽의 동공이 반응이 느려지거나 또는 아예 산대되어서 반응이 없거나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꼭 양쪽 동공을 같이 보셔야지 안 다친 쪽과 다친 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그 고혈압이니까 현기증 때문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변기에 불이 치거나 그랬을 때 그때 처음에는 괜찮겠지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오히려 더 크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서 아주 약한 뇌혈관에도 아주 가늘고 굵은 게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혈관이 터졌는데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자율적으로 지혈이 안 되고 그 작은 혈관에서 터진 피가 스물스물 나와서 천천히 고여서 뇌를 누르게 됐을 때 증상이 늦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연성 출혈은 길게는 2주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고 약간 현기증을 많이 느낀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다쳐서 쓰러졌을 때도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이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네. 반드시 해줘야. 저는 또 그 물에 빠졌을 때만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네. 뭐 뇌졸중처럼 갑자기 급성적으로 이렇게 뇌출혈이 발생되거나 또는 머리 손상을 입어서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손상이 심각하게 입었을 때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경추뼈도 손상을 받았다고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추뼈 안에 뇌 척수액에서 내려오는 호흡 중추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손상을 받았다면 호흡 정지가 올 수 있고 심정지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꼭 인공호흡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인공호흡법에 대한 대처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하고 임산부하고 할 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인공호흡법을 좀 적용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아기가 만약에 이제 호흡곤란이 오거나 물에 빠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보통 그 영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세 미만, 12개월 미만을 영아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엄청 크죠, 몸집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눕혀놓으면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턱이 이 정도로 있을 건데 성인은 두부글 하악 거상이라고 해서 아예 고개를 이렇게 젖혀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아기들은 아직 여기 목이 짧고 그 기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젖히기보다는 오히려 아기의 얼굴이 천장을 볼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을 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중립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는 기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게 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 폐쇄에 의한 심정지가 대부분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 기도 폐쇄의 처치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라도 밑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의 머리, 입 부위가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요. 등치기 먼저 할 건데요. 네. 이때 아이의 기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여기 목 부위가 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볼 부위와 몸체를 같이 잡아서 제 몸의 팔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요. 아이의 견갑골 사이를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로 쳐주시는 겁니다. 칠 때는 머리가 약간 아래로 가게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꿈치로 압력을 가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가 아플까봐 살살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하지만 숨을 못 쉬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힘껏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밀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뒤로 돌릴 때에는 이렇게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그 이물질이 지금 압력을 받아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의 머리를 낮춘 채로 뒤집어서 다리도 바꿔서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위치시킨 뒤에 저희가 영아 CPR을 할 때 그 위치가 있어요. 양쪽 유두 젖꼭지 사이인데요. 여기 사이를 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씩 압박해 줍니다. 그래서 등 밀어치기와 이렇게 가슴 압박을 총 5번씩 반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한 번만으로는 이 이물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간간히 입 모양에 이물질이 올라온 게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기도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이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해서 다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억지로 손가락을 넣거나 이렇게 빼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혀를 더 밀어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사람이라는 게 앙 무는 수가 있는데요. 그 무의식중에 앙 무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손가락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넣지 마시고 입을 보고 혹시라도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면 살짝 고개를 돌려서 흘려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물에 잠깐 물을 먹어서 다리 킥킥거리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네. 그걸 괜찮다 해서 그걸로 이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애기 같은 예, 경우는.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물 잠깐 먹고 이제 뭐 심폐소생술로 바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익수가 돼서 물이 유입이 됐던 사람이라면 저희가 무조건 병원 진료를 안내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은 소량의 물이라도 폐에 유입됐을 경우에 그 폐부종을 야기하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라도 물을 먹었는데 기도로 들어가서 지금 좀 숨 쉬는 게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평상시처럼 100%는 활용이 안 된다 했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으신 후에 치료받고서는 노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구나. 네. 혹시 뭐 애기들한테는 구강에 뭐 이렇게 호흡법으로 하는 법은 네. 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성인들은 이제 인공호흡을 할 때 그 두부 훅을 하악고상을 해서 코를 막은 다음에 입만 덮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의 구조는 굉장히 자그맣고 콧구멍과 입 천장의 2개 구멍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중립에 두고 코와 입을 제 입으로 다 한꺼번에 덮어서 인공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불 때는 정말로 있는 힘껏 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강하게 지금 리액션 했는데 성인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21%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죠. 보통 폐활량이 한 600에서 70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줄 때 이 정도의 느낌만 주셔도 됩니다. 보통 인공호흡 하려는 그 구조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긴장하게 되고 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기도 앞에 아까 성문 보셨죠? 후두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여주는 덮개가 탁 닫히면서 공기가 위 안으로 유입이 되고 위에 공기가 들어차면 위 내용물을 역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불어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산부 기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하임리법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성인의 경우에 이제 기도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초킹 사인이라고 해서 하는 이 목에 뭔가 걸려서 숨을 못 쉬겠는 그런 사인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먼저 기침하세요. 괜찮아. 기침을 먼저 유도합니다. 근데 기침을 못하고 더 하고 숨을 못 쉬고 있다면 그때는 뒤에 가서 양 견갑골 사이를 옳지 너 잘 됐어. 내가 너 평소에 미웠는데 실컷 때려줘야지 하고서 찰싹찰싹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 견갑골 사이를 흉부 압박할 때처럼 이 손꿈치를 이용해서 넷, 다섯 이렇게 5번 밀어치기 해줍니다. 지금도 솔직히 약한 거죠? 예, 좀 약하게 친 겁니다. 너무 저희 교수님 아프게 할까봐 좀 살짝 약하게 했습니다. 있는 힘껏 때리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예, 네. 있는 힘껏. 세게 쳐주세요. 그래서 양 견갑골 사이를 손꿈치를 이용해서 5번 쳐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자의 요 구조자의 다리 사이에 제 다리를 넣고 뒤에서 지탱을 해서 안아서요. 배꼽 바로 위.
배꼽과 명치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배꼽 바로 위를 위치하는 위치에 손을 이렇게 약간 뾰족선을 만들어줘서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서 배꼽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 위에 네, 이렇게 밀어치기를 해주시는데요. 밀어치기 해줄 때는 쓸어 담는 것이 아니라 아래 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제 방향으로 탁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임산부나 비만이신 분들은 복부에 압력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흉부, 저희가 심장 압박할 때 압박하는 위치가 있죠. 네. 바로 이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인데요. 그 지점에 두 주먹을 감싸는 주먹을 감싸대고, 여기는 뾰족하게 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감싸대고, 흉부의 압박이 기도 내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물질을 밀어내줄 수 있는 압박,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압력 크기로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임산부가 서 있기 힘들거나 주저앉을 만한 그런 위치라면 앉혀서 하셔도 됩니다. 실제 태안해경에서 저희가 앉아있는 어떤 노인분이 음식 먹다가 걸려서 이렇게 킥킥하고 있어서 저희 그 태안해경 직원분께서 뒤에서 흉부압박법으로 이물질을 빼낸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요. 살짝, 그죠? 이렇게 가벼운 이물질도 이 정도 압력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 여러 번 계속 시도를 하셔야지 되고요. 특히나 저희가 말하는 이 명치, 급소라고도 하죠. 이 명치는 날카롭게 생긴 검상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우면 이름도 검상돌기예요. 여기에는 각종 복근도 연결되어져 있고 잘못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장기를 찔러서 파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위는 피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키가 큰 사람은 내가 할 땐 앉혀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배꼽 바로 위에 그 위치 지점을 잘 잡아서 압박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그 윗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말씀. 흉부 쪽으로 해주시면 그렇게도 됩니다. 효과는 있는 편이죠. 네, 효과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서 되다가 의식을 잃고 진짜 쓰러지는 경우가 되면 호흡정지에 의한 심정지잖아요. 바로 심장압박,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옆에 계신 분은 빨리 해양경찰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119로 신고를 해주세요. 119나 해양경찰로 네, 신고를 맞습니다. 하시고 해양경찰은 또 따로 신고 접수해야 되는 번호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돼서 119로 신고하시면 해상에 있을 땐 다시 우리한테, 그리고 육상에 있을 땐 소방에게 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당하신 분들이 119로 해야 될지 네. 바다에 있으니까 해양경에게 헷갈리시는데 통합으로 네. 되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네. 낙상사고 네. 미끄러지거나 네.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발밑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넘어지거나 또 아기 같은 넘어져서 이렇게 다른 출혈이나 사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응급 대처해야 할 대한 뭐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일단 골절, 그 낙상에 의한 사고는 이제 대부분 골절이나 뭐 타박상이나 열상 이런 정도일 텐데요. 골절 시의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모양 그대로 고정해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 이 골 절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껴 맞추려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자꾸 많이 움직이게 되면 안에서 그 골 단면이 다른 근육과 신경과 그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뼈 주변에 항상 신경과 혈관과 인대가 다 같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손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혈관 손상이 있으면 출혈이 심해질 거고 신경 손상이 있으면 팔을 움직이는데 나중에 못 쓰게 될 거고 해서 그런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렇게 넘어지면 팔을 많이 짚게 되실 거예요. 팔을 많이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다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몸에 붙여서 집에는 뭐 부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겨드랑이와 여기 사이에 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너무 차이가 난다면 베개나 이런 수건 같은 거를 받쳐주시고 몸에다 팔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담요나 이불 같은 걸로 감싸서 그대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상비 품으로 해서 뭐 삼각관이나 분대를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또 막상 그걸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묶어야지 당황스럽게 마련이잖아요. 그냥 넓게 널찍하니 그런 이불 같은 걸로 감싸서 그대로 안정시켜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다리라면 다리는 안 다칠 정도 다리로 같이 묶어주시는 게 부목 효과를 냅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묶어서 같이 이송 눕혀서
그 구급대원 기다리셨다가 들것에 이송해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배웠을 때도 뭐 나뭇가지를 구하러 가고 옷을 찢어서 그 갈 시간에 그냥 도움을 네, 맞습니다. 요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예, 자기 몸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더 좋습니다. 그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물에서 애들 이제 저체온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 애들 놀다 보면 입술이 네. 새파래질 때까지 네. 노는데 맞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은 체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열이 그만큼 빨리 소실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 더 놀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먹이고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이라고 해도 수온은 바닷가나 하천, 계곡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항상 물놀이 하기 전에 체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체조를 못하는 유아 같은 경우는 체온 보호를 할 수 있는 요즘 수영복, 기능성 수영복 또는 이제 물놀이 시간을 준수해서 부모님 보호하에 물놀이를 즐기셔야 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조가 가능하니까 재미있는 율동 같은 걸로 부모님과 같이 구명조끼 착용법 같이 즐기면서 물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장 적당할까요? 놀이 애기 저체온증이 방지하려면. 임산부도 이제 감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노는 게 좋고요. 아이들 경우에는 30분 정도 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고 그렇게 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원래 수영장에서도 50분 이상은 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최대 시간을 지켜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쥐가 나는 거는 수압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때 또 해서 칼로 이렇게 찌른다고 이렇게 네. 저희가 배웠는데. 네. 물에서 쥐가 나는 경우는 이제 물에서 활발하게 동작을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뭉쳐서 쥐가 나는데 그럴 때는 물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당황하게 될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알린 후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나오셔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셔야 됩니다. 쥐가 한 번 나면은 또 지속적으로 계속 쥐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휴양지에서 놀러 가서 다쳤는데 보통 응급처치 피가 이제 출혈이 날 경우에는 네. 응급처치 한다고 이제 수루를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독을 어우. 한다고. 절대 안 될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소독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출혈이 난다고 하면 깨끗한 수건이나 깨끗한 그런 옷 천으로 직접 압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직접 압박할 만큼의 상처가 아니라 너무 피부가 많이 벗겨지거나 이렇게 상처가 났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일단 덮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빠르게 이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모세혈관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30분 이상의 지혈만으로도 지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도 지혈이 안 될 경우엔 병원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이송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나 또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귀나 눈에 이제 모래 같은 게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눈에 들어간 거는 비비기 쉬운데요. 비비면 오히려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대 비비시면 안 되고 또 망막은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감아줄 게 아니라 두 쪽을 다 감고 병원을 내원하시거나 또는 이물질이 보일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수돗물에 또는 수도가에 될 수가 없다면 뭐 이렇게 물병이나 이런 거에 물을 채워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물질이 빠져도 들어차 있는 이물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비지 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계속 이물감이 불편감이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병원의 안과를 가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다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또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해파리 출몰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해파리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해파리 주의보를 발효를 합니다. 그럴 때는 바다 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여나 바다에서 놀다가 해파리를 쏘일 경우에는 올라와서 수돗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꼭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혀서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파리가 위험합니까? 노물에 있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촉수에서 나오는 독성분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해파리 종류가 몇천 가지가 되는데요. 뭐 몇천 가지에서 몇만 가지까지 이러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춰서 해파리마다 처치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처치해라라는 답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쏘이도록 주의하시면서 물놀이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생존 수영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수영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져 발생하는 익수 사고는 주로 9살 이하 물놀이 어린이에게 사고 환자 많이 3명 가운데 1명은 12살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가철마다 물놀이 하던 어린이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구조학과 최호동 교수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시범회에서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 이제 물놀이 갈 때 구명조끼를 많이 챙기시는데요. 구명조끼 챙기시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명조끼 챙기는 것 말고 정말 올바른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그 착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폼이 있는 구명조끼가 있고, 낚시 프로그램 보면은 폼이 없는 팽창식 구명조끼라고 하죠. 네네. 그런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폼이 있는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여기 보시는 다리끈을 착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끈을 착용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해버리면은 구력이 있다 보니까 만세를 하는 순간 구명조끼가 올라가고 저는 내려가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명조끼 어린아이들이 착용하기 쉽게 율동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네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노래 아시죠? 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할 때 네. 포인트 뒷다리가 쏙 있지 않습니까? 이때 뒷다리가 쏙 올려주고 앞다리가 쏙 네. 이제 팔짝 개구리 됐네 하면서 구명조끼 착용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대부분 구명조끼는 이런 버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칵 소리가 날 때까지 확인 후 한번 상태를 확인하고요. 이 다리끈을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드끈을 체결을 하나, 둘, 셋 해서 신체하고 딱 맞게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리끈을 느슨하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여유를 줘버리면은 구명조끼가 올라오면서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손바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팔도 한번 이렇게 들어줄까요? 네. 네. 자, 올바른 착용을 하니까 팔 들고 물놀이를 해도 안전하게 네네. 호흡을 하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요. 여기 구명조끼 착용한 거 보면은 다리끈이 착용이 안 되어 있고 신체에 맞지 않게 헐렁헐렁하죠. 네. 이렇게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사고로 이어질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착용법이면 이렇게 부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구명조끼가 올라가죠. 네네네. 팔 한번 들어주실까요? 팔 올리는 순간 쑥 빠져서 성인 같은 경우는 대응이 가능한데 어린 아이일 경우는 정말 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가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 넓은 바다를 수영해서 가는 것보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력을 아끼면서 누워뜨기로 버티는 게 중요한데요.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면은 그냥 편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네. 이때 체온 손실이 겨드랑이나 허벅지로 크니까 모아주고 누워뜨기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구명조끼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요. 네. 주변 사물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스티로폼. 네, 맞습니다. 바다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티로폼 부위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물놀이를 즐길 때 과자 봉지라든지 페트병을 잠가가지고 부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 사물에도 부력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
호흡을 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몸 안에는 튜브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공기를 한 번에 크게 마시는 것보다 빨대로 공기를 마신다 생각하고 해야지 폐의 이완이 더 늘어날 수 있어가지고 마셔주되 100% 채워주는 것보다 몸 안에 80% 정도만 채워주면 좋습니다. 80% 채워서 숨을 계속 참을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뱉는 경우 또 내가 훅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뱉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80% 마셔서 참았다가 호흡은 30%만 후 다시 30%만 마셔서 폐에 50% 이상 공기를 보유하는 게 누워뜨기 할 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네. 생존 수영법에 대한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명조끼가 없고 주변 사물을 봤는데 구력도구가 없을 때 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을 할 건데요. 교수님, 누워뜨기 할 때는 물에서 침대에 눕는 것처럼 가장 편하게 힘을 빼고 눕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주는 순간 경직되어서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수심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에 힘을 빼시고 아까 호흡했던 거, 자, 같이 호흡해볼까요? 80% 스탑. 자,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30%만 뱉을게요. 하나, 둘, 셋, 스탑. 다시 30%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 안에 공기를 50%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조심히 들어가서 누워뜨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몸에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몸 안에 공기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팔을 좀 위로 올려서 중심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공기 호흡을 이용할 건데 80% 같이 마셔볼게요. 그렇죠. 스탑.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30%만 공기를 뱉어볼게요. 후, 스탑. 다시 30% 마시고 이렇게 누워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 구조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시범 보여주신 교수님 박수 한번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힘드실 텐데. 자, 오늘 바쁜 시간 이제 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여름철 물놀이 특집에서 알려봤는데요. 우리 여름을 보내시고 있는 엄마들, 아기 키우기도 힘들고 여름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다 힘들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더욱 덥기 때문에 그 임신성 소형증도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이 땀띠도 많이 생기고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고요. 선선하게 해주시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차가운 거는 몸에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김진호 교수님. 네,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휴가 재밌게 계획 잘 짜시고 바다로 여행을 계획을 하실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 물대표를 확인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자,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저희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육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양경찰교육원의 응급구조학과 박희숙 교수 그리고 해양구조학과의 김진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잠시 후에 라이브로 경품 추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즐거움 2배, 기쁨 2배, 그리고 정보 2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하나, 둘, 셋.